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JYP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당연히 아시죠? 암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1위는 또 뭘까요? 폐암일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폐암 환자가 많은데요. 오늘은 폐암을 이제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에게서 유독 잘 나타나는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폐암이면 다 같은 폐암인 줄 알았는데 네. 한국인에 특별히 잘 걸리는 폐암이 있다는 거는 일단 폐암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폐암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눴거든요. 그래서 병리과에서 진단이 되게 쉬웠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안에서도 서남, 평평상 폐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세포 이런 이제 그 흔하지 않은 카테고리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더 이제 또 심각해진 게 NGS라 그런 기술을 통해 갖고 유전자를 분석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현재 유전자 기준으로 암 종류를 나누게 되면 종류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뭐 한 대여섯 가지 이상 됩니까, 그러면?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 NCCN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는 벌써 비소세포 폐암 안에 10가지가 지금 표적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가지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10가지에 또 이제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점점 종류가 늘어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암 환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안 줄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줄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담배가 많이 줄었잖아 사실은요. 담배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네. 10년 이상 비슷한 수치를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25,000에서 3만 명 조금 안 된 숫자 항상 똑같이 왜 유지하고 안 줄어들까요? 그럼 이러면 이제 흡연자분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흡연이 꼭 폐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원인일 수 어. 있을 테고 고령화도 아마 영향이 있겠죠? 네, 뭐 전적으로 네. 맞는 말씀. 사실은 특히 이제 폐암이 평균 연령이 되게 높거든요. 아. 폐암은 진단 받을 때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면 고령 환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70세 이상이 돼야지 또 고령으로 취급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연령도 높은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뭐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랑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관련이 예. 있을 테고. 사실 이제 대기오염 이슈가 항상 이제 조금 예민한 문제여서 다루기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오염이 예, 폐암을 유발한다? 최근에 이제 영국에 있는 분이 되게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입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발암 물질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히 원인 관계를 입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요즘 비흡연자도 폐암에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대기오염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암 종류가 아예 다른 겁니까? 분명히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포션이 있을 텐데 네. 이게 몇 퍼센트냐 하는 거는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 갖고요. 흡연율이 줄는데 폐암 환자가 안 주는 게 우리나라 폐암의 특징이 흡연가가 폐암이 줄는 만큼 비흡연 폐암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높아요. 비흡연가 폐암이 이제 우리나라도 높고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조금 비흡연가 폐암이 좀 많은 부분이어 가지고요. 네. 원인에 대한 거는 이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미진해서 그 어느 정도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마 대기 오염이라든지 뭐 라돈이라든지 뭐 네. 이런 물질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입증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핸들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폐암이 진단되는 경로랄까요? 그거는 이제 건강검진 아니면은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텐데 예. 어떻게 보통 진단이 돼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독특한 문화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이나 아시는 대로 건강검진으로 CT를 찍는다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게 비싸니까. 네, 비싸서 어렵고 또 접근도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많은 포션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금 진단이 되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진단 자체가 조금 느는 면도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폐암이 느는 게 맞다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고 물론 진단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폐암의 또 특징이 초기암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초기암. 예, 외국에 비해서. 보통 엑스레이하고 CT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예.
그거 두 개 하면은 그냥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요새 예, 더 맞습니다. 복잡하죠.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렇죠. 이 CT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발견이 됐을 때 실제로 검사를 더 해보면 암이 아닌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CT를 갖다가 우리가 암의 선별 검사에 대해 쓰는 거는 흡연이 어느 정도 된 분들, 네, 네. 그다음 연령이 어느 정도 된 분들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흡연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CT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추천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 다음엔 뭘 검사해요? 아주 자세히 이제 기술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환자들은 뭐 CT를 한 6개월 있다 다시 한번 찍어본다든지 또는 뭐 1년 있다 다시 찍어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약간 위험도가 좀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CT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늘면서 그 조직 검사도 옛날보다 많이 좀 기술이 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조직 검사 불가한 경우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면 그냥 수술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조직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암이면 수술 범위를 좀 넓게 하고 네. 암이 아니면 이제 수술을 끝내고 이제 이런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기에도 너무 그렇죠. 위치가 좀 애매하고 예. 피부에서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이런 걸 예. 말씀하시죠. 예, 주로 크기와 위치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면은 암이다라는 거는 이제 될 텐데 아까 그 막 한 10가지 종류 되는 엄청 많다고 하네요. 암 중에 뭐다까지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폐암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기가 많았거든요. 의사들도 폐암 그러면 대단히 진행된 병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 1기, 2기 환자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아까 네네. 말씀드린 건강검진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환자는 수술로 치료가 끝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진 않죠. 네.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완치가 네, 된 네, 거니까 네, 이제 아,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 환자처럼 완치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치료제를 여러 가지를 써야 되니까요. 치료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더 이제 그 깊이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갖다 한 개씩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유전자를 왕창 한꺼번에 검사해서 하는 NGS라 그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서 폐암 종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이제 이런 양상이 되죠. 그 1기, 2기는 수술로 뭐 혹은 예. 짧은 항암 치료로 끝나고 예. 4기는 NGS든 뭐든 추가 검사를 하고 예. 그럼 3기는? 3기는 예, 그 3기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단순하게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오. 치료를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치료는 하기 어려운데 또 그렇다고 완치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중치료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같이 써야 되거든요. 뭐 수술, 방사선, 그다음에 이제 항암, 뭐 요즘에는 표적, 면역 이런 거 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기 치료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환자를 줘도 실제로 이제 그 전문가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의견이 거의 한 뭐 대여섯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미나에서 논의할 주제가 많아져서 뭐 의사들이 좀 머리 아프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자들한테는 점점 좋은 옵션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라서 네. 그 대신 이제 환자분이 좀 답답해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니까 사실은요. 그 NGS라는 검사는 실제로는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암이라는 병은 유전자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계속 생겨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병이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DNA라 그러는 거, 그다음 RNA라 그러는 거, 이제 이런 물질을 갖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조직 검사 한 걸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조직 검사에서 DNA, RNA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NGS라 그러는 요즘에 새로 개발된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유전자 하나 분석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개, 네. 예를 들면 500개 이런 네. 유전자를 한꺼번에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안에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한 달이나 걸려요, 그게?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빨리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샘플을 한 개씩 한다면은 사실 이제 2주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기계를 또 돌려야 되니까 또 밀리는군요. 그죠? 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한 번에 다양한 걸 한다는 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미국에 가장 앞서 있는 가이드라인이 10가지가 이미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그 10가지는 어쨌든 현재 약이 개발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500개 안에 또는 100개 안에 반드시 10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새로 임상시험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점점 약이 이제 개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환자분이 치료하다가 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좋은 치료제가 개발된 소식이 들리면 이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NGS를 해놓고 기다리려고 지금 생각. 어쨌든 그 NGS를 할 때 쓰는 그 검체는 조직 검사에서 뜯어낸 그 암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1기나 2기 환자는 NGS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점점 더 이제 새로운 게 자꾸 생겨가지고요. 그게 사실은 요즘에 드디어 2기 환자가 또 필요한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용어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NGS라 그러는 건 제가 지금은 네. 좀 폭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1기 말고 2기 환자 중에서는 네. 수술하고 나서 타그리소라 그러는 약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EGFR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사실 NGS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NGS는 100개나 500개를 하는 건데 네. 사실 EGFR만 알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EGFR 돌연변이 검사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개별 유전자 검사가 되는 거고 네. NGS는 통합 유전자 검사가 되는데 요걸 갖다가 너무 다 구별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제가 뭐 유전자 검사라고 제가 뭉뚱거리고 네.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기 환자도 EGFR 돌연변이가 나오면 타그리스를 써가지고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엔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의학 세미나에서 또 주제 중에 하나가 2기 환자를 우리가 과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슈고 또 우리나라 EGFR 돌연변이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EGFR 용어도 나왔겠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에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이런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신약을 한국도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꿈에 그리던 3세대가 우리나라도 하나 이제 암이 생긴 것만 억제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억제 안 하는 그렇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꿈의 약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약제였었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네. 이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냥 선생님 찾아가서 손 들면은 그 먹을 수 있는 거예요.